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17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9.19 군사 합의. 그게 뭔지 뭐 좀 기억이 아사무사 하실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두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충돌을 했죠. 윤석열 후보가 어디 인터뷰에서 이 얘기를 하고 하니까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9.19 남북 군사 합의의 파기 가능성을 시사한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반문이라는 정략적 목적으로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망언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의 국민일보 인터뷰 기사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주행도 정도껏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군사합의 파기라니 돈을 주며 휴전선에서 총격 충돌을 유도하던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라 그러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과거 1997년에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무력 시위를 요청했다는 이른바 총풍 사건, 뭐 이런 걸 빗대서 그 후예니까 이런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군사합의 파기 발언의 함의를 제대로 모르시고 한 말이라면 더 문제다. 개인의 무지는 개인 문제로 그치지만 정치인의 국정무지는 국가적 재앙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까지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주행도 작작해라, 이런 얘기죠. 역주행이라는 게 뭐 잘 아시지만 자기가 주행하고 있는 곳에서 쳐다보면요, 상대방은 반대편에서 이렇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 역주행이죠. 뭐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후보의 시각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의 정책은 다 역주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윤석열 후보의 시각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의 그 여러 가지 정책들은 다 엉뚱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공격 포인트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누구 말이 맞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그게 나중에 이제 뭐 내년 대선 3월 9일이니까 그때 표로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 윤석열 후보가 그러면 그 전날 어제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과연 이 부분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도 하면서 9.19 합의를 어기고 있다. 집권하면 북한의 9.19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그래도 변화가 없을 경우 파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파기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파기하겠다는 게. 물론 집권하면 9.19 합의를 이행해라 라고 얘기하고 아무런 답이 없거나 그럴 경우에는 파기하겠다, 이런 얘기죠. 왜 그러냐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파기를 시사했다고 하는 부분은 거두절미입니다. 맨 첫 번째로 얘기한 거는 이행을 촉구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왜 9.19 합의의 이행을 촉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변화가 없으면 파기하겠다고 했느냐? 이게 이제 공부를 했어야 되는 거죠. 이재명 후보가 이 9.19 합의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하려면 공부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9.19 군사합의라는 게 뭐냐면 2018년 9월 달에 평양에서 왜 남북 정상회담 했었죠? 거기에서 남과 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 하는데 합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서해해상의 평화수역화,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를 강구한다 등등 한 5개 분야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 9.19 군사합의 때 이 합의 자체를 반대하거나 비판적이었습니다. 왜 그랬냐? 여기에 있는 이 표현이 문제입니다. 일체의 적대 행위, 일체의 군사적 적대 행위. 이렇게 따지면 북한은요, 남한의 모든 군사행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군사훈련에 대해서 시비를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한미연합훈련 물론이고 남한의 뭐 예를 들어서 자체적인 방어훈련, 뭐 CPX, 요새 뭐 CPX라고 안 하지만 뭐 도상연습훈련, 모든 걸 다 그게 일체의 군사적 적대 행위라고 북한은 보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이 군사적 적대 행위라는 개념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문에 이렇게 애매한 일체의 군사적 적대 행위라는 표현을 써놓으면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제 북한으로부터 시비가 걸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일체의 군사적 적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그 당시에 비판적으로 얘기했고요. 이런 합의를 하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 어쨌든 간에 그런 합의를 했습니다. 해서 이제 그게 뭐 대단한 업적인 양,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뭐 이제 뭐 한반도에 무슨 평화가 정착되는 양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거는 우리한테 불리한 얘기다. 제가 이렇게 북한은 뭐 요새 기름도 없어가지고 뭐 제대로 훈련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어차피 군사적 적대 행위를 뭐 그렇잖아도 뭐 미사일 도발 같은 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사적 적대 행위라고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공격할 소지는 굉장히 많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공격할 소지는 뭐 미사일 도발 뭐 이런 거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체의 군사적 적대 행위라는 걸 하지 말자 이렇게 합의해 놓으면 우리만 괜히 빌미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 합의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합의를 했다고 하니까. 자, 그런데 그럼 이 합의가 지켜졌느냐 과연? 우리는 열심히 지키고 있죠 지금. 한미 군사훈련 뭐 이런 것 뭐 거의 안 하고 지금 껍데기만 남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서 만약에 일단 유사시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일단 유사시에 정말 미군이 여기서 제대로 수행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훈련을 안 하는데 어떻게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안보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국면이라고 봅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훈련도 하고 남한 또는 어디에 뭐 지형지물 같은 것도 익혀놓고 해야 이게 유사시에 기동이 가능한 거죠. 근데 그 손발을 다 묶어놨습니다. 스스로 묶어놨습니다. 이런 안보 위해 행위가 없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전쟁론이나 이런 책 같은 걸 읽어봐도 역시 평화를 가장 담보하는 길은 전쟁을 준비하는 길이다. 그건 뭐 진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평화가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서 허물어지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뭐 동서고금을 막론한 진리다 하는 관점에서 보면. 근데 9.19 군사합의는 남한은 지켰지만 북한은 그럼 지켰느냐? 지금 이행을 촉구한다는 윤석열 후보의 주장이 여기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명백한 도발이고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우리 정부가, 국방부가 인정한 것만 현재 2건입니다. 2020년 작년 5월 3일에 보면 오전 7시 41분쯤에 중부전선 GP에 수차례의 총성이 들렸습니다. 이게 군사분계선 사이에 두고 약 한 1.7km 정도 떨어진 북한 지역에 GP가 있는데 그쪽 방면에서 날아온 총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대응 사격을 하고 경고 사격을 하고 했거든요.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 지금 총알이 막 날아다니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는 게 이게 어떻게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닙니까? 이런 적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 아무런 해명 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8년 9월 달에 9.19 군사합의 합의했다고 그랬죠. 근데 2019년 11월 달에 보면 이거 우리 정부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1월 25일 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해 창린도 방어대를 시찰하면서 해안포 사격을 지시했다. 군이 이를 이행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물론 그 해안포 사격이 언제 있었는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었는지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지시했고 군이 이행했다고 북한 스스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9.19 군사합의 내용 내에 서해 해상 평화수역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도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죠. 이 창린도라는 데가 어디에 있냐면 인천에 가면 백령도라고 있죠. 옹진군의 백령도. 그 백령도보다 남쪽에 있는 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해안포 사격을 하고
이렇게 돼서 명백하게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벌써 두 건을, 이 9.19 군사합의 이후에 두 건을 위반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정부가 제대로 된 항의 한번 못했다. 이런 군사합의는, 남한만 지키는 군사합의가 왜 필요하냐? 아니, 이게 뭐 보수냐 진보냐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남한만 군사적 적대 행위를 안 하고, 북한은 마음 놓고 하고 사과도 안 하고 지키려는 노력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하는 그런 합의가 왜 필요한가? 그런 문제의식을 우리 국민이라면 충분히 가져야 되는 건 아닙니까? 적어도 중립적으로 밝혀도 저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남한만 지키는 합의라는 것은 합의가 아니죠, 이미. 그래서 자, 윤석열 후보가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얘기한 집권하면 우선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파기한다. 아니, 저는 이미 9.19 군사합의는 파기됐다고 봅니다. 남한만 지키는 합의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발언인데 그걸 거두절미해서 무슨 무모한 망언이네 운운하네 하는 걸 보면 제가 보건대는 이재명 후보는 9.19 군사합의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북한이 이걸 위반한 경우가 명백한 경우만 두 번이 있다는 사실도 잘 모르고 얘기하는 거다. 그걸 알고서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앞으로도 이런 식의 아주 뚜렷한 쟁점을 놓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충돌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텐데 그때마다 적어도 제대로 된 언론 매체, 팩트를 추구한다면 그중에 누구 말이 맞는가 하는 것을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1호로 자 9.19 군사합의의 문제를 둘러싼 이 양강 후보의 논쟁, 충돌 이 부분을 한번 그렇지 않아도 제가 궁금해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참 황당한 일이 있고 9.19 군사합의가 뭔지 제대로 안다면 이런 식의 비판은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